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까요? 수묵 크로키, 컴백, 집아 일체인데요. 먼저 컴백이라는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4월 25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 관련 키워드입니다. 역사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이 시즌 종료 후 4개월 만에 컴백했는데요. 폭군과 성군 사이라는 주제로 꾸려진 첫 방송에서는 비슷한 비극을 겪은 정조와 연산군이 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며 흥미를 더하였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봐야 되지만 남은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쪽은 성군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폭군으로 갔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종은 굉장히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리고 태비 윤 씨의 문제를 죽은 다음이라도 명예회복한다? 됐어. 이런 식의 공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아들.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계세요? 더군다나 성종 같은 경우는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성종 본인은 굉장히 학문적인 식견이 높고 신하들과 소통도 잘하고 뛰어난데 얘는 좀 노는 거 좋아하고 글을 배우는 속도가 늦고 좀 말타거나 무예 쪽을 좋아하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대면대면한 관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쫙 보내는 혹자는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연산군이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아니었느냐. 이런 애정, 내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애정으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건 분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연산군의 분노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건 아니에요. 연산군의 분노는 이유 있고 그쵸. 합당한 분노다. 네네. 그러니까 애착은 있는데 다만 애정을 못 받은 거죠.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충족이 애착. 네네. 애정 결핍. 네, 애착은 아주 간단해요. 안아줘야 돼요. 누군가 안아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안아주지 않는 게 최고의 나쁜 짓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지 않는. 사랑해주지 않는 건 그 무엇보다도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한 범죄만 우리가 처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아이에게 애정을 주지 않고 애착을 주지 않는 것도 중범죄예요. 새로운 포맷으로 컴백한 선녀들, 첫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전현무 씨, 김종미 씨, 유병재 씨 드디어 선을 넘는 녀석들 다시 돌아왔네요. 축하드려요. 용쌤, 현무 MC의 티키타카 보는 재미 쏠쏠. 다시 돌아온 선녀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앞으로 열심히 역사 공부 다시 해볼게요. 프로그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온 선을 넘는 녀석들에 대한 반가움과 마스터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식의 선을 확장한 선녀들의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양한 학문과의 콜라보를 했지만 여전히 역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 시대를 좀 돌아보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가령 이제 패비 윤 씨의 산후 우울증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뭐 상을 먹는다거나 침소에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행동 양식들이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좀 현대적인 해석이잖아요. 이런 시선들이 좀 흥미로웠고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온 만큼 발언들의 오류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김경일 교수가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이유 없는 살인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든 사이코패스가 살인자라는 어떤 편견을 굳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다라면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학제 간 교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선녀들에서 이제 선민석 씨 한 분이서 이제 모든 지적 권위를
독점하던 것보다 분명히 좀 나아지는 컨셉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역사를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거의 모든 지식적 권위를 다 이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분이 하차하게 됐을 때 이 선을 넘는 녀석들이 이제 지탱을 못했었던 게 되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심영환 씨가 연산군에 대해서는 좀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료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역사뿐 아니라 심리학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또 김경일 교수 같은 경우도 죽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건 사실 틀릴 위험이 많다. 그나마 다행히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한 사료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타 분야를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박하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분명히 기존의 선녀들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녀들 자체가 굉장히 좀 역사에 대한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다만 이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쉬웠던 것은 처음 이렇게 선녀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보니까 뭐야 자기들끼리 알면 다야? 뭐 이런 약간의 소외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쉽게 좀 풀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수묵 크로키인데요.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4월 22일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방송된 석창호의 순례, 비아 프란체지나를 가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번 다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여름 1,800km에 걸친 유럽 순례길에 오른 석창호 화백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여행지의 감상을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로 표현하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광장마다 퍼포먼스를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항상 머리에 두고 있었거든요. 오랜 꿈을 이루는 순간 봄의 기운을 화선지와 붓의 접점에 집중한다. 서른 살에 겪었던 감전사고. 당시 갓 태어난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석창호는 삶의 이유를 되찾았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할 때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몸살도 나고 그러다가 우리 사모님이 이런 거 하려다가 죽을 일이 있냐고 이거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 했더니 코피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 몸살도 안 나고. 망설임 없는 일필휘지는 무용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강렬한 감흥을 일으킨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Quindi anche per questa motivazione è sicuramente un'espressione di una straordinarietà incredibile. Non avevo mai visto una cosa del genere. 토스카나를 지나 북쪽에는 도시 피덴차가 있다. 고요한 풍경 속에 붓을 든다. 처음 15년간은 매일 10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갈고 닦았다. 무거운 짐을 진 순례자의 모습. 어쩌면 화가 그 자신의 모습이다. 삶은 순례와 다르지 않고 그래서 순례는 계속될 거라 화가는 말하고 있다.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관찰할 수 있고 내다볼 수 있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거를 발견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석창호 화백은 2014년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힘찬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로 전 세계인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보인 인물이죠. 이번엔 걷고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여정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이 석창호 화백은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감전사고로 이렇게 두 팔을 잃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한 형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뭐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우리가 노쇠에 가면 어떤 기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인간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순례라는 것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그를 도와주는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 팔뚝에도 막 땀이 막 흘러. 우리 벗어, 우리 잠바. 잠바 벗어? 잠바를 벗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게 습한 거보단 나아요. 사람이 알리는 게 나아. 솔차이 귀찮게 한다. 여러 사람 덕 쌓게 하는 거지. 그냥 하게 되면 미안한 마음만 드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 덕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미안함을 상쇄하자. 그냥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전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게 장애인의 날에 잘 어울리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석상호 화백이 순례길에서 만난 풍경들을 본인이 느낀 것을 즉각적으로 그림에 그려내고 그런 화백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그 결과물까지 그냥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예술인데 이런 식으로 삶과 예술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정을 쭉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에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서서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림을 이제 이 석상호 화백이 그리는데 그 여정을 겪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그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전체를 어떤 화폭으로 삼아서 소통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거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화가인 줄 알지만 대부분 이제 의수화가라고 많이 부르고 그래서 그 앞에 장애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다큐를 보면서 장애라는 타이틀 빼고 그냥 화가 뭐 석창호의 예술 세계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어서 이번 방송처럼 꼭 석창호 화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장애를 듣고 또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집아일체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죠? 네, 지난 4월 23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예계 대표 집돌이 가수 강다니엘 씨의 일상이 전파를 탔는데요. 게이머들의 로망인 홈 PC방을 공개하는가 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먹고 자고 노는 집아일체 라이프를 보여주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그렇게 밥 먹으려고. 네네네. 김밥. 또 자는 거야? 아니 근데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아까 배달. 맞다. 돈가스 왔다. 나도 입맛이 없네. 먹자. 뭐가 산다. 그거 치곤 잘 드시네요. 제가 좀 맛있게 먹긴 한 것 같아요. 되게 잘 드시네. 근데 잘 먹은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렸어요. 좀 여유 날 때 하려고. 진짜 방학한 초딩 같다 되게. 되게 뭔가 친근감이 있는데요? 다들 이렇게 남자들 다 저러고 있거든요. 잠 온다. 아유, 좋다. 또 잔다고? 아니 지금 어우, 야. 이건 너무 큰데? 이 ASMR인가? 이게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주전자 물 끓나 봐. 물 끓여놓고 잔 줄 알았네. 매일이 힐링? 전 혼자 산 거 좋아요. 자고 일어나면 고양이가 있고 게임 해야겠다고 또 게임하고 좀 뭐가 지루하다 싶으면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면 오 귀여워 이렇게 되고 그냥 행복해요 그냥. 네, 자취 4년차 강다니엘 씨의 싱글 라이프가 소개된 이날 방송. 가구 시청률 7.1%, 2049 시청률 4.9%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온산이 그랬던 것처럼 스타들도 카메라 밖에선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강다니엘의 모습은 편안했다. 집에 있을 때 모습 다들 공감할 듯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처음엔 너무 잔잔한 거 아닌가 하다가 나도 모르게 편안해져 반복해서 보고 있음. 보면 볼수록 힐링 연예인 소소한 일상이라 좋았어요. 특별한 일 없이 편안해 보이는 강다니엘 씨의 일상을 통해서 공감과 힐링을 얻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강다니엘 씨의 꾸밈 없는 집돌이 라이프가 최초로 공개된 방송이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강다니엘 씨의 그 관찰 카메라 VCR 영상은 저는 좀 심심했어요. 아무리 강다니엘 씨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팬들이 많겠지만 저렇게만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다니엘 씨가 그러니까 지금의 일상에 감사해서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다. 사실 이렇게 혼자 집에서 만족을 많이 하고 진짜 웃음 장벽이 낮아진 것 중에 한 개는 감사함이 항상 있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살던 삶과는 지금 차원이 달라서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는데 벌레들이 항상 많았어요. 그냥 불 켜면 그냥 바퀴벌레가 10마리가 슥 지나가고 등 뗐는데 돈벌레 툭 떨어지고 막 그런 적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것도 난방도 당연히 안 되고 에어컨도 당연히 구경한 적도 없고 만족하면서 사는 중이니까 진짜 여름에 에어컨을 딱 틀고 5분 만에 집이 시원해지면 오! 이렇게 빨리 시원해지네? 아 이렇게 돼요. 그 서사 안에서 이제 이분이 난 이 집에서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했을 때 그냥 그게 다 이해는 되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강다니엘 씨는 이렇게 지금 위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급속도로 어떤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런 스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됐고 겪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다. 여기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런 쉬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런 어떤 공감을 시청자들에게 준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상의 평안함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별다르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 또 인상적인 건 이분이 또 집에 대해서 나름의 또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집 같아야 되고 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자기 집에는 이제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진리를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강다니엘 씨가 이제 집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청을 했던 것 같고요. 좀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총싸움하는 게임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면서 재밌게 보긴 하는데 보는 순간 갑자기 좀 이게 게임 방송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나라하게 게임 캐릭터가 죽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막들이 사망, 그러니까 길 가다 사망, 놀라서 사망, 그냥 사망 이걸 또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또 보여주면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도하다. 이거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좀 더 재미있고 공감 가는 1인 가구 이야기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